자, 이번 시간 6의 동형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 보실까요? 자, 25번에 보면 건축법상 공동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중에 이제 보시면 그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 2번은 지금 연립주택에 관한 요건 중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2번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냐 하게 되면 면적에 관한 규정과 층수에 관한 규정 관련해서 보셨을 때 주택으로서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25번에 2번. 자, 25번에 지금 현 2번. 2번에 지금 연립주택에 관한 현 2번에 기술된 지문의 조건 중에 지금 면적과 층수에 관한 규정 중에 보셨을 때 그 면적에 관한 규정이 좀 틀렸죠. 그래서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까지는 맞죠. 그래서 이제 면적에 관한 규정을 봤을 때 보시면 면적은 지금 보시면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의 660제곱미터 해서 하나 일단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건축법상 지금 공동택이라고 지문을 줬습니다. 일단 해서 일단 건축법상에 보면 그 분류는 공동택하고 단독택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물었던 것은 연립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따로 밑에 3번에 밑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밑에 3번에 가보니까 다세대주택은 보니까 1개동에 여기도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항 3번. 3번에 지금 다세대 주택도 보니까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얼마? 66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이. 자, 그리고 지금 1번에 아파트를 봤더니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죠? 5개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여기는 따로 이 면적에 관한 규정을 놓고 층수에 관한 규정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1번의 아파트는 층수 요건만 갖추면 되지 면적은 따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1, 2, 3번 하나 정리했었고 이제 그러면 여기 2번에 연립하고 다세대주택을 봤을 때 지금 일단 여기서 공동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잠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독주택의 종류로 넘어가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하나,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다중주택 또 하나가 다중주택이 됐을 때 일단 면적에 관한 규정은 보셨을 때 네 가지 일단 이 건축법령상 단독주택과 공동택 관한 지문을 줬을 때 면적에 관한 규정은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단독 분류상에 보면 이 두 가지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에 관한 분류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일단 다가구 다중주택인데 자 이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다가구하고 다중은 일단 층수에 관한 규정은 여기 이 단독주택 여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이야. 3개층이야. 이제 그러면 층수 규정을 정리했더니 면적 규정은 어떻게 될 거면 다가구 주택 다중도 마찬가지 면적 규정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면적 규정은 일단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면 일단 동일하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여기는 이제 묶어버릴까 한번 해서 일단 면적 규정을 줬을 때 이 네 가지 주택 보신 대로 이 네 가지 주택에 대한 면적 규정은 뭐예요? 동일하게 다 뭐하더라? 바닥 면적 규정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일단 묶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연립에서부터 다중주택까지 면적 규정은 모두가 다 바닥 면적의 660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네 개 주택 중에서 이하 초과 하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연립주택에 틀렸던 것은 바닥 면적 여기 뭐가 돼? 여기가 초과죠. 초과고 나머지 이 세 가지 다세대 다중까지 여기는 플러스 면적 규정 이하가 됩니다. 이하에서 지문 하나. 현재 이제 그러면 그 지문 2번에 틀린 이유는 뭐죠? 여기 이하가 아니라 뭐예요? 초과가 되고 이게 하나 정리가 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의 종류, 이 연립하고 다세대 그다음에 단독주택의 종류, 다가구하고 이 다중을 정리하시는 중에 면적에 관한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 네 개 주택 모두가 면적 규정 얼마가 된가요? 660제곱미터가 되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이 주택 중에 초과 이하를 물었을 때 이 중에 뭐만 연립주택만 초과고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다중은 다 뭘로? 이하로 끝납니다. 그 면적 규정에서 하나
문항 2번 하나 X 처리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시면 4번에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그리고 다세주택에서 4번, 5번에 관한 부분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그다음에 4번하고 5번, 4, 5번입니다. 4, 5번은 보시면 이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과 관련했을 때 이제 보시면 자, 문항의 4번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충수를 산정할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충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다세대 주택에서 충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충수에서 제외합니다라고 해서 일단 이 공동택 분류 중에서 4번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5번 다세주택이나 충수 제외에 관한 구정 여쭤봤는데 여기 이것도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문항 4번은 지금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관한, 5번은 지금 보시면 공동택 중에 보시면 지문에 다세대주택에 관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도 4, 5번은 지금 여기 4, 5번 지금 여기 4번, 5번은 여기 충수 제외. 여기는 충수 제외입니다. 충수 제외요.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에서 보시면 4번 아파트 연립주택 1층의 전부를 5번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썼을 때 그때 주택의 충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여기도 그러면 장을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보면 특히 이제 그럼 여기 좀 전에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와 다중을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러면 이 다가구와 다중주택도 이제 보시면 충수 제외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다가구 다중은 이 지금 4, 5번에 어느 해당되는 충수 제외 규정이 다가구 다중에 해당이 될 거냐 봤더니 그 중에 5번입니다. 이 5번의 충수 제외 규정 현재 보시는 대로 여기는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도 이 충수 제외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다가구 주택 현재 그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그리고 다중주택도 충수 제외 규정은 어디가 지금 공동주택 무슨 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그 충수 제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묶어서 정리하시면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공동택의 정리 1번부터 5번을 가는 중에 좀 전에 면적 규정했을 때 단독주택의 두 가지를 묶어서 면적을 한번 정리했고요. 여기는 충수 규정이 몇 개층, 여기는 충수가 이 두 개 주택은 충수가 몇 개층이다? 3개층 이하입니다. 3개층 이렇게 묶어버린다면 이제 그 외로 이 충수 제외 규정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분리에 관한 요건들은 이걸로 일괄 현 25번 설명드린 이 지문을 가지면 이 건축법상의 단독 공동택 관련 그 분류나 어떤 그 요건을 정리할 것은 이걸로 전체적으로 다 가름할 수 있을 만큼 이것만 정리하시면 건축법상의 그 주택에 관한 분리에 관한 요건은 전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여기서 하나만 더 뭘 추가한다냐면 여기까지 정리가 마무리한 거고요. 현재 4번, 5번의 그 지문 중에 뭐가는 필로티 구조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 지문의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 구조. 자, 필로티 구조랑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필로티 총에서 전체 이 실무 전범에 걸쳐 필로티가 총 3번 나옵니다. 총 필로티 구조라는 지금 총 3번이 나오는데 현재 여기 이 건축법상 현재 이 그 주택에 관한 요건을 분류할 때 여기서는 이 건축법령상이 건축법령이죠. 그래서 건축법령상의 필로티 구조하게 되면 여기는 용도가 무슨 용도? 여기는 주차장이죠. 주차장의 용도로 국한했습니다. 하나. 그다음 여기 건축법상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를 잠깐 가보시냐면 리모델링에 가도 리모델링에 여러분이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실 때 여기도 필로티 구조 나오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공부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부할 때 그때도 필로티 구조 나오는데 여기서는 용도가 무슨 용도? 여기는 용도가 현재 이 건축법상 이 용도가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리모델링에서는 용도가 어느 용도 국한된 게 여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여기는 용도가 국한된 게 부대 복리시설 중 하나로 쓰기 위해서 전용한 거지 여기와 하나 용도로 이거를 쓰기 위해 전용한 건 아니더라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행위허가와 관련된 중축 규정에 갔을 때도 이 필로티 구조가 나오는데 여기는 용도가 무슨 용도? 여기는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총 3번 나오는데 그 개수에 따라 그 용도가 같아버리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필로티 구조라는 것은 계속 건축법상 여기서는 주차장인데 근데 리모델링에서 용도가 부대 시설 및 봉시설 중 이 중에 하나 용도로 쓰기가 전용한 거지 어느 특정 시설로 이게 쓰기가 전용한 건 아니라는 거 하나 하고 행위허가 관련 중축에서 용도는 무슨 시설?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합니다. 그래서 총 3번, 지금 보시는 세 번이 등장하니까 일단 물론 여기하고는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한 거고 이제 그중에 필로티 고정 총 3번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전체적으로 이 3개 범위에 나오는 용도가 다 다르게 이것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 있다는 것에서 25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요거 이 문제는 좀 처음 다뤄본 문제 같기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실 또 꼭 해야 할 부분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 좀 길어진 거고요. 자, 그다음 26번. 26번은 보시면 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분들은 뭐 지문을 쭉 해서 보셨을 때 지문에 그 나와 있는 대로 그 3번이죠. 3번. 3번은 자체 관리하려면 이제 보시면 여기는 시도지 인가가 아니라 여기 시장 군수구청 인가가 돼요. 여기는 인가는 맞습니다만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분들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한번 봐주시고 27번 27번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 27번입니다.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일단은 뭐 기술된 문항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었던 질문 중에 일단은 1번에 가보시면 자 공동택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일단 동의권은 맞습니다. 입주예정자 과반수 지금 서면 동의는 맞는데 제안은 누가 하죠? 그래서 분양 후 최초 관리 규약은 제안은 누가 하더라? 여기는 사업주체가 하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제안했던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27번. 일단 동그라미 1번 하나 X, 2번, 3번. 이제 개정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절차인데 지금 보시면 2번은 3번은 제안권자 중에 하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규약 개정이 되고 관리규약 개정은 지금 제안이 지금 현재 전체 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인데 절차는 하나가 더 있죠.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건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동의는 동의라죠.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은 해서 절차는 지금 여기다 동그라미 3번에 일단 27번을 보면 27번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는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보시면 현재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인가요?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을 합니다. 또는 누가 제안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 규약의 개정은 절차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하거나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합니다. 이 제안권만 다를 뿐 뭐는 동일합니까? 동의는 누가? 여기에 동의는 전체 누가? 입주자 등이 얼마?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하나 개정은 10분의 1 이와 같은 동의 절차인데 이 절차는 여기 입주자 등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로서 제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안권만 다를 뿐 동의권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는 중에 누가 하든 간에 제안만 다를 뿐 동의 절차는 동의를 해요. 자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절반이란 것은 이 개정에 관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정과 현재 이와 같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제안에 의해서 이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즉 관리규약 개정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제안 동의 이루어진 게 절차가 두 개를 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두 가지는 뭡니까? 봤더니 보시면 여러분이 관리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 또 결정된 관리 방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보면 관리규약 개정이 이 둘 중에 하나 제안해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뭐까지 꼭 같이 가시죠.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는 이 중에 하나의 제안에 의해서 이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방법이 결정, 변경된다. 그러면 결국 절차는 몇 가지예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 관리 방법을 결정, 관리 방법 변경에 따른
이 세 가지 절차에 관한 제한 동의는 같다, 절차가 같다 틀리다, 같다까지 개정도 시험을 내지만 결정 변경에 관한 요 제한 동의권의 시험을 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 개정을 정리해서 나머지 관리 방법, 결정하고 변경 절차까지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3번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4번. 4번은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게 30일 맞고요. 5번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 관리인, 즉 이제 전환 공동체 만약 전환을 하게 되면 관리 규약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된 관리 규약을 누가 관리인이 재정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1번 하나 X 봐두고요. 28번. 자, 공동관리법 구분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쭉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일단 1번 맞고요. 2번. 원칙 1500세대 이하란 것. 2번. 3번.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 변동의 추정치는 입주 대표가 입주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포함됩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입주자 대표가 통지하게 되는데 그 통지 사항 중에 하나 비용 변동의 추정치도 들어갑니다. 4번. 4번은 지금 구분관리에 관한 동의요건에 관한 지문인데 일단 구분관리는 보면 법령에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아니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죠.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다만 관리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는 것은 법으로는 과반수로 되어 있지만 만약 해당 공동체 관리 규약으로 구분관리 동의요건을 달리 정했으면 달리 정한 그 동의요건을 우선해서 구분관리 요건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4번. 그래서 4번 하나 X. 5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5번에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5번은 입주대표인 시장 구성정보다는 5번에서는 두 가지 하게 되면 그 시점 언제 알려줄 거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란 지문 하나 하고 알리는 절차의 마지막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뭐더라? 통보사항이에요. 통보사항. 그래서 지체 없이 하고 통보란 지문 두 개 지문을 꼭 주의해서 영어 봐주시고요. 자, 29번. 29번은 보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사용료 항목이 아닌 것은 했을 때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중에 임대 이 법상의 사용료 항목이 아닌 것은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죠. 자, 공동주택 단위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여기는 이 법상의 사용료 징수대행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번부터 해서 1, 2, 4, 5 4개는 해당이 되는데 현재 기술된 3번 문항은 이 법상의 사용료 항목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통해서 총해서 7개 이 사용료 항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3번을 빼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3번에 해당 사항이 없고 여러분 전부 다 해설지를 통해서 7개 총 항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고 30번으로 한번 가보자. 30번. 자, 30번은 이제 보시면 일단 주택관리에서 실무 경력 여기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30번에 이제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실무 경력 일단 밑에 지금 1번부터 5번에 따른 쭉 5개 관련 실무 경력을 쭉 옳지 않은 것. 그 단서 요건 아래 실무 경력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하는 후에 실무 경력을 말하는 데에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일단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일단 1번에서 5번을 보셨을 때 일단 실무 경력은 연수만 일단 연수만 일단 여기 현재 30번에 1번부터 해서 쪼개서 5번까지 5번 중에서 여기는 이 5개 실무 경력 중에 먼저 하나 볼게 연수입니다. 실무 경력은 연수만 한 번만 연수만. 연수는 이제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1번은 누군가요?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 몇 년? 3년 이상. 그다음 2번은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종사 경력 5년, 공사 관련 직원 5년, 그리고 공무원 관련 5년, 그리고 5번 단체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관련된 단체 임직원 5년. 일단 그래서 연수만 봤을 때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연수 중에 봤을 때 그중에 연수는 여러분이 여기서 연수는 좀 누구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연수는 그중에 누구만 관리사무소장만 플러스 종사 경력이 몇 년인가요? 3년 이상. 그러면 현재 1번부터 5번 중 1번만 연수가 3년이에요. 나머지 2, 3, 4, 5는 다 몇 년? 5년. 일단 그러면
연수 총 실무 경력은 총 몇 가지 실무 경력을 법에서 두고 있냐? 실무 경력 총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6가지 실무 경력을 두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그 하나가 빠졌는데 빠진 거는 뭘 말하냐면 1부터 5까지 5가지에다 하나 추가 빠진 것은 1부터 5까지를 다 합산한 경력이 몇 년이 돼도 5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지문에 2번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2년 그리고 3번 공사 관련 직원으로서 3년. 그럼 2년, 3년 합산하면 얼마가 되죠? 5년. 그래서 합산 경력까지 여기는 합산 경력을 따로 물어봐요. 안 했지만 합산 경력까지 하면 총 몇 가지 실무 경력이 있다? 6가지인데 그 6가지 실무 경력에 관한 것 연수 다른 거 뭐만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사무소장만 몇 년? 5년입니다. 3년. 그럼 나머지는 다 5가지 실무 경력 연수가 몇 년? 5년. 정리해서 그러면 연수를 갖고 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연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게 뭐가 틀렸을까요? 그래서 1번에 가보죠. 1번. 1번에 이제 가시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으로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 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 자, 그럼 일단 2번은 먼저 갑니다. 2번도 한번 먼저 가보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공동택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 직원으로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번 일단 틀린 건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린 건 왜 틀렸냐면 일단 1번 그러면 관리 연수가 맞는데 연수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인정되는 대상 세대수 기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일단 1번 한번 볼까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여기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뭐 했어요? 건설했어요. 건설. 그러면 건설 한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미만인데 여기는 보면 그러면 일단 1번하고 2번도 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은 보니까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 1번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을 한 공동택의 소장으로 근무하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대상 세대 이 건설한 공동택으로 세대수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50세대 이상 요 단서가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건설한 경우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있어야 돼요? 3년이 되어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이 건설이라고 무조건 건설한 공동으로서 세대수가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뭐하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50세대 이상이 빠졌고 그럼 직원은 왜 없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상한 세대수를 두었어요. 상한 세대를 주었고 그럼 이제 지문의 2번. 2번에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보니까 여기다 관리사무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몇 세대? 50세대 이상. 그러면 직원도 보니까 50세대 이상인데 근데 직원은 뭐를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상한 세대수는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장이 관리사무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사와 보로 나눠서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 미만은 주택관리사나 보가 가는데 보로서 갈 수 있는 대상 세대수는 몇 세대? 500세대 미만이다 보니 해서 실무 경력에서 보시면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은 해서 500세대 미만, 이 미만의 공동택을 최소 몇 년, 3년 이상을 가해야 뭐하더라? 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복잡하시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관리사무소 일단 직원소장 모두가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요이동을 해서 하한선은 동일한데 뭐는 소장은 500세대 미만이라 세대수 제한을 뒀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상한 세대는 관계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대가 예를 들어서 많은 세대 근무에도 관계없지만 주택관리사 보로서는 최소 몇 세대 미만 가야 돼. 이 500세대 미만까지 인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소장 관련해서 인정되는 대상 세대수 하나 정리하셔서 보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죠.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가 인정할 거냐.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세대수에 해당이 되고 5년이 되면 인정을 할 거냐? 아니에요.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직권이 3가지 있죠. 보신 대로 경비원, 청소원, 소득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경비원, 청소원, 소득원으로서 그 대상 세대수에 해당에 대해서 5년 이상 종사해도 실무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권 세 가지, 경비원, 청소원, 소득원을 좀 체크해 두시까. 그러니까 물론 1, 2번에 관한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신 대로 지금 이 세 가지, 방금 봤던 이 세 가지, 그 관리사무소 직원 이 세 가지에 관한 직군도 이 실무 경력을 할 때 이 직군도 연계해서 문제를 만들어 물어보니 해서 경비원, 청소원, 소득원도 간단한 문제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해서 1번하고 2번 먼저 주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 봤어요. 주로 뭐 1, 2번의 문제고 기타 나머지는 보면 문제를 만들면 다 실무 경력. 실무 경력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관리사무소장만 기억하면 나머지 기타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실무 경력 5년입니다. 해서 실무 경력 30번 좀 정리하고요. 31번. 자,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31번. 임차인 대표회의는 동그라미 1번.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기한은 여기는 연 1회가 아니라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반기 1회 이상. 그래서 통지에 관한 기한 하나 수정해서 반기 1회 이상 통지한다. 1번. 자, 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해서 보시면 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차인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최초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는 게 제외하는 최초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 요건은 여기서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그리고 4번. 4번은 이제 보시면 회의 소집에 관한 일자 여기는 5일 전. 이건 아예 법에서 임차인 대표 회의는 어떤 규약이 아닌 법령에서 5일 전이라고 회의 소집에 대한 통지안을 정했었고요. 31번에서는 5번. 여기 31번은 5번만 좀 주세요. 5번 볼게요. 31번은 5번입니다. 5번. 5번은 여러분 여기 회의록. 이 회의록에 관한 건 여러분이 좀 9번에서 보셨을 때 회의록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임차인 대표 회의 관련 5번의 회의록인데 일단 한번 먼저 보죠. 임차인 대표 회의는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임차인 대표 여기는 이 회의록은 여러분 두 가지 좀 나눠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자, 여기 현재 보는 게 임차인 대표 회의, 그럼 임차인 대표 회의하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공부하셨던 뭘 하나 구분할 필요가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회의록하고 두 개를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대표회의 관련해서 보면 여기는 작성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보관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언급했던 이거를 보여달라 합니다. 보여달라 하고 열람이나 또는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세 개로 나눠 본다면 임차인 대표회는 작성 보관까지 요 두 가지 이 작성 보관까지를 여기 누가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죠. 부분들이. 자, 그리고 보여주세요. 복사하면 그에 따른다는 거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오케이라는 이야기는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됐는데 입주 대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입주 대표는 여기 임차인 대표는 작성 보관까지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작성하고 보관까지 했다고 한다면 입주 대표 회의록은 여기 작성은 누가요? 작성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합니다. 그러면 보관은 누가? 보관은 관리 주체가 하죠. 관리 주체. 그러니까 여기는 작성 보관 주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작성은 입주 대표가 하지만 보관은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보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자, 보여주세요. 복사해달라면 이거는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이거는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를 판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당 공동택의 관리규약이에요. 관리규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입주자 등이 보여주세요. 비용집에 대한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응한다는 건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회의록은 뭐예요?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 여부를 어디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의 공개 비공개를 정해서 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다는 것은 규약을 펼쳤던 예의공동체 공개라고 되면 공개해주면 되고 인접한 공동체 비일한 단지를 보니까 그는 관리규약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비공개. 즉
공개 비공개를 뭘로 정합니까? 관리교육으로 정하되는 반면 여기는 무조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에 따른다, 보여주고 복사가 좀 되는 거고 여기는 작성 보관까지를 임차인 대표해서 이 두 개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 좀 봐줄까요? 부분들은 여기서 5번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5번을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 입대표 회의록, 입대표 회의 관련 이 회의록도 한번은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분들. 자, 그러게 해서 31번 하나 좀 정리하고요. 자, 32번입니다. 32번. 자,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1번입니다. 위원회에 관한 부분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현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외에 지금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제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32번 임대주택 분쟁 조정을 뺀 그 외의 세 개 분쟁 조정 다 그 지문이 뭐라고 됐어요? 여기는 그 지문 여기는 어디에 둔다, 어디에 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자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중앙은 국토교통부에 둔다, 지방 분야 조정위는 시군구에 둔다, 어디에 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 임대주택 분야에는 어디에 둔다가 아니라 동그라미 1번에 가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의 풍부한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야를 구성한다, 둔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현재 문항 1번 여기는 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문항 1번 여기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한다는 표현을 나오지 둔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임대주택 분야 조정위원회에서만큼은. 그래서 1번도 좀 그 나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 2번 위원장 1명 포함 몇 명?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관련 운영 절차 등의 필요사항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맞죠?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군수로 임명합니까? 아니죠.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여기는 호선한다. 임명 지명의 절차 여기는 호선. 호선이라는 건 이 선출된 10명 이내 위원으로 그 선출된 위원들이 상위에서 뽑는 절차,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호선을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문항 4번. 그리고 임기는 이제 보시면 2년으로 하되 뭐 할 수 연임인데 연임하고 2년하고 연임세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2차례만 지문이랑 꼭 들어가는 거 그것 꼭 주의해서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더라. 그래서 32번 봐두시고 33번. 자, 33번은 이제 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3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3번. 자, 여러분 이제 사회보험에 관한 그 사회보험 중에 사회보험법 중에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 비근로자 즉 비근로자에 관한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지문을 주었을 때 그 사회보험 중에서 근로자 관련 취득 상실에 관한 사유에 관한 출제 빈도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빈도가 높은 게 현재 33번의 고용보험법의 피보험 관리 즉 근로자가 채용이 됐거나 근로자가 그만뒀을 때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에 관한 부분인데 33번은 여러분 여기는 지문은 자 33번은 고용보험법 피보험 관리 결국 33번은 여러분 결국 이거는 시험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여기는 현재 그 1번부터 그럼 여기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관한 지문이 있고 이 주어진 1, 5번에 따라 요 주어지는 이 사유별에 따라서 이 사유 행정처리 시기를 여러분이 알고 그걸 시험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물음표란 것은 자격을 취득에 관한 사유를 주던 그 중에 이제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를 주던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물음표에 해당되는 사유가 그 행정처리 시기가 주어지는 해당된 주어지는 사유에 해당된 그날인지 아니면 이게 그날의 다음 날의 행정처량을 여러분이 그걸 구분하는 게 일단 33번의 시험의 포인트고 그 중에 고용보험법 일단 끄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관련 신고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산재보험 빼 나머지 고용보험법, 국민정보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에 그 세 가지 사회보험 중에 출제 빈도가 있는 게 고용보험법상에 관한 지문인데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를 주고서 물었던 것을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를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립일 전에 이건 일본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법에 가면 그러면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장에 채용됐던 근로자가 이제 절차를 통해서 고용보험이 사업장에 가입, 그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립 전이란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그 사업장에 가입되기 전에 채용됐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가입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근로관계 유지할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언제 보험관계가 성립, 즉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 뭐하더라? 피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럼 여기 1번은 뭐예요? 성립한 날이다. 성립한 날의 다음 날이다. 즉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된 날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1번은 그날입니다. 그날. 2번. 자,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조 및 10조 및 10조 2에 따라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적용 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에 4가지 적용 제외 근로자 보험주를 두고 있고, 이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다음 날에 피보험자 상실한다. 2번은 아닙니다.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됐다면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 다음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는 뭐가 들어갔어요? 다음 날이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서 X. 2번, 3번. 일단 동그라미 2번 틀렸으면 나머지 3개는 맞았다는 이야기네요. 내가 더 확인을 한번 하죠. 3번. 자,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했어요. 소멸한 경우는 그 보험관계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 좀 전에 지문에 성립이라는 표현, 성립이라는 건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는 개념의 지문에 성립의 표현이 있다면 그럼 사업장이 문을 열기도 하지만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소멸이라는 표현은 성립의 반대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장이 문을 열었을 때는 그와 같은 시기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소멸이라는 건 사업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그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의 자격은 언제 상실한 것도 행정처라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으로서 소멸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언제죠? 그때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합니까? 네. 그래서 문항 3번에서 3번은 소멸한 날 그날 맞습니다. 4번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사망했다. 이직 사망했다면 언제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할 거냐? 그때는 해당된 날의 다음 날, 즉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현재 5번까지 1에서 5번까지 현재 보신 대로 1에서 5번은 다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주어지는 사유도 여러분이 뭘 구분할 수 있어요?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라 행정처리 시기가 그날 처리할 건지 그날의 다음 날에 처리할 건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는 게 시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유형은 여러분이 고용보험법부터 그렇지만 여기서 따라온 거 보니 굉장히 풀어왔던 문제 지금 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유형은 지금 보면 국민 건강보험법에 관한 어떤 그 상실하고 취득 또는 상실하고 하는 시기를 주거나 또는 국민연금법에 관한 사유를 주던가 유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른 이 주어진 사유만 다를 뿐 고용보험법이나 건강보험법이나 연금법 모두가 다 이 3가지 사유범에 관한 것은 근로자 관련된 이 주어지는 사유에 따른 행정처리 시가 그날 다음 날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유형은 동일한데 여기서 문제를 물어본 것은 고용보험법은 단독으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존에 풀었던 것은 그 질문들 중 하나의 문항을 갖고 건강연금법 물어봤다면 이제 34번은 고용보험 단독으로 하나의 단독 문제로 해서 여쭤본 그 차이일 뿐 결국 시기에 그 시기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냐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33번 정리했습니다. 부분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34번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시도록 하죠.